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문재인이 중국 방문해서는 7끼니 중 무려 5끼니나 혼밥하며 조찬으로 꽈배기를 먹는 장면인데요. 비굴한 자세로 중국몽을 떠들었지만 대접은 찬밥 신세였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영상은 우리 국민 혈세로 지어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괴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파되는 장면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문재인 좌파 정권은 북괴에 제대로 사과와 보상 조치 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랄하면서 중립외교 찾은 문재인, 이제는 이런 꼬라지는 안 봐도 될 듯합니다. 지난주 미국, 일본 정상과 소통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금주 중 호주, 인도 총리와도 통화합니다. 외교안보 분야 대선 공약이었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쿼드 가입을 염두에 두고 발빠른 행보를 시작한 것입니다.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주 중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미국, 일본에 이어 호주, 인도와 연쇄통화를 하게 되면 쿼드 가입국인 4개국과 잇따라 통화하는 셈입니다. 이는 5월 중순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 정부가 쿼드 가입을 서두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쿼드 가입과 관련해 그간 문재인 좌파 정권의 외교부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쿼드 참여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특정국을 배제하는 협의체에는 참석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쿼드가 미중 갈등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외교안보 공약 발표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파괴하겠다면서 쿼드 산업 혁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기능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당선인이 16일 오찬 자리에서 배석자 없이 단둘이 만날 예정입니다. 이 단독 만남은 문재인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은 앞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배석자 없이 단둘이 만나자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관계자는 주변 배석자가 있다면 아무래도 허심탄회한 얘기가 힘들 것이란 생각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언론 등에 알려지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이야기나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은 뜻인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참 이상하죠? 왜 배석자 없이 만나고 싶어 할까요? 살려달라고 애원이라도 할 모양입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살려달라고 크크크라고 비꼬며 윤석열 당선인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탈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이상직 이스타 항공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문재인 정권을 처벌하기 바라는 마음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처벌하기 바란다. 바위에 올라가더라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 국가에 끼친 해악이 너무 많은 인간이다라고 만에하나 이번 회동을 통해 수사를 적당히 하자는 딜을 하지 않을지 우려하며 경계했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당선인이 16일 오찬 회동을 갖기로 한 가운데 임기 말 공공기관장 인사권 등을 놓고 양측이 충돌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15일 윤석열 당선인이 전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계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청와대를 겨냥해 문재인 정권의 적반하장은 끝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계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숙청하고 사찰해온 문재인 정권 민정수석실의 흑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문재인 정부 안 한 일로 민정실 폐지 근거 삼지 말라며 오히려 역정을 내는가 하면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검증, 반부패 조정, 친인척 관리 등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했다며 궤변을 늘어놓기 바쁘다며 현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이어 인사검증을 얼마나 충실히 했기에
국민 밉상 조국씨를 비롯해 확진자 1일 30만 명 시대를 기어이 열고야만 김호란 방역기획관까지 국민 염장 지르는 인사를 했나라며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하자투성이 장관급 인사가 30명을 훌쩍 넘긴 것도 민정수석실에서 저지른 잘못 때문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계현 원내대표는 법률보조와 반부패 조정 소임을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탈법, 편법 수사가 난무하는 괴물기관 공수처를 탄생시킨 것인가라며 특히 대한민국 헌정사의 불법 관권 선거 사례로 길이 남을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을 총괄 지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범죄 집단의 소굴 아니었나. 그런 짓을 해놓고서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계현 원내대표는 구중궁궐 청와대 내 깊숙한 곳에서 벌여온 온갖 음모와 조작의 산실 민정수석실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 측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의뢰를 두고 인사와 관련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힌 것을 놓고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꼭 필요한 인사의 경우 저희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협의 요청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5월 9일까지는 문재인 정부 임기이고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16일 회동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사면 건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에도 이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의 면담 소식을 듣고 서해상에서 북한에 피살당한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수차례 유가족을 만나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꼭 부탁할 게 있다며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유가족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죽음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까지 받았지만 정부가 항소했다며 임기 중 항소 취하를 문재인에게 요청해 줄 것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탁하기 위해 연락했다는 겁니다. 만약 문재인이 해당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고 퇴임하면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요? 문재인은 지난 2017년 1월 권력적 피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랬던 작자가 정권 잡고 나서는 청와대 특활비와 김종숙 옷값 공개 결정 법원 판결 불복에 이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유족들에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도 불복해 항소했던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문재인 좌파 정권은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이 있다는 국민의 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국민 상대로 김정숙 의상비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못하겠다고 불복해 항소하는 등 국민의 죽음보다 북한이 더 중요하고 김정숙 옷값이 국가기밀이라고 감싸돌고 있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관련 정청래 더불어 골마터진당 의원이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석수를 내세운 저지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진중권 씨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분 좀 모자라 보인다고 정청래 의원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진중권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견제할 것은 견제하겠다고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살려면 정청래를 정리해야 한다며 과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해찬하고 정청래부터 전했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진중권 씨는 그런데 이들이 슬그머니 귀환했으니 당의 망조가 된 것이라고도 썼습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이동재 전 기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1시간 30분가량 조사했습니다. 김어준이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2020년 4월부터 수개월간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김어준 이가 본인에 대한 허위 발언을 했다며 지난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경찰이 이재명이와 부인 김혜경 씨 고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4일 이재명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영하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이재명이가 지난 1월 24일 성남 상대원시장에서 자신과 형의 갈등은 이재선 씨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으며 성남시정에 개입하는 등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벌어진 사태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유서를 했다며 눈물로 호소한 내용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며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고발인과 일정을 조율해왔습니다. 경찰은 특히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2월 이재명 부부가 공무원을 통해 사적 심부름과 의약품을 대리 처방하고 소고기 구매 후 도지사 법인카드로 바꿔치기 하는 등 국고손실,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내용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16일 오후에는 이재명 부부의 해경궁 김씨 무료 변론 의혹을 고발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경궁 김씨 사건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김혜경 씨로 추정되는 트위터 사용자가 문재인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1월 고발장을 통해 김혜경 씨는 2018년 10월 해경궁 김씨 사건에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변호사 비용을 무료 혹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 즉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